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과거 너무 불행했던 일을 생각하며 사연을 올려주신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고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가끔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저는 5년 전 이혼을 하고 다신 결혼이란 것은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운명 같은 신랑이 나타났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서 지금 3년차 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랑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귀한 선물을 2배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쌍둥이 2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 남편과 6개월간 겪은 짧은 결혼 생활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전 남편은 직장 동료로 만나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 가족은 2 부모님 다 계시고 신랑 누나가 2명 있는데 시집간 1명과 시집 안 간 1명, 그렇게 보통의 가족 구성원이어서 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다짐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모든 일이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어머니 얘기부터 하자면 우리가 결혼한 지 딱 일주일 됐을 때 저희를 집으로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도 결혼도 했고 했으니까 앞으로 주일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다짜고짜 말을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토요일에도 격주로 일을 해서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퇴근하고 꼭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주마다. 그래서 어머님, 저 토요일 일하다가 보면 집도 치워야 하니까 토요일 일 없을 때만 오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니 너네 2 식구 살고 집도 코딱지만 하면서 뭘 청소할 게 있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얘기를 했죠. 어머니, 아무리 작은 집도 청소할 게 많고 저희는 더군다나 맞벌이다 보니 청소를 날 잡아서 해요. 그나마 오빠가 빨래 같은 거 도맡아서 해주니까 다행이에요. 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아니 수호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야? 나도 귀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키웠는데 너 뭘 한다고 그딴 것을 시켜? 하는데 기가 차서 다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게 자랐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음식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직장 다니다 온 저도 귀한 딸이에요. 했더니 또 한 번 버럭하면서 그래? 그렇게 귀한 몸이라 우리 수호한테 빨래 그딴 거 시키냐? 여자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시집 왔다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시누이와 눈이 마주치면서 한 소리를 했죠. 어머님, 그럼 아가씨도 지금 시집 가기 전에 뭐라도 배우고 있나요? 내년쯤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딱히 하는 거 못 봤는데요? 거의 어머님이 하시고 저 시키고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따박따박 따지고 드니 화가 나셨는지 더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네 집에서 이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꼬리 달면서 대들라고 배웠냐? 내가 너를 너무 짧게 봤나 보다 하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어머니처럼 이러지 않으세요. 저도 웬만해서 따지고 들지 않는데 타당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뿐이라고요. 했더니 어머님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중간에 아버님이 깔끔하게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래, 요즘은 남자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하잖아. 솔직히 자기 일 다니지도 않은데 나도 음식 쓰레기 버리고 당신 도와주잖아 라고 말씀을 하자 집 분위기가 쏴하게 정적이 흐르더군요. 그제서야 신랑이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정미가 나보다 돈 더 벌어서 괜찮아 하는데 헐,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도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내가 원하는 답은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신랑 말은 내가 돈을 적게 벌면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소리인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도 없이 마무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이 되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더군요. 오늘 일 끝나고 오너라. 할 말도 있고 하니 꼭 와라. 하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때 분명히 일하는 날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참 생각했죠. 이 결혼을 신랑만 보고 가야 하나라고. 어쨌든 할 말도 있다고 하고 저때 확실히 마무리 짓지 않은 문제도 있어서 가보기로 하고 일단 갔습니다. 세상에, 저는 시댁에 도착해서 뚜껑 열려 죽을 뻔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신발들과 시끌벅적한 소리에 순간 놀랬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시댁 시이모님들과 삼촌들을 불렀더군요. 퇴근하고 와서 그런지 배가 엄청 고파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뜬금없이 술이 거하게 취한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요즘 애들 무서워서 시집살이 못 시키겠어. 아니, 무슨 말만 하면 하나하나 다 따지고더니 내가 시부모 모시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밥 먹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딱 봐도 제 얘기더군요. 그리고 한마디 하려는데 신랑이 제 손을 잡더니 말리더군요. 그래서 꾹 참고 밥을 먹다 말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 또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동생 들어봐. 내가 주마다 오라고 했더니 못 온다는 거야. 아니, 가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하는데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이거 말이 돼? 우리는 그렇게 안 그랬잖아? 그리고 수호를 빨래를 시킨다네 하시면서 내 면전에 두고 흉을 보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시이모님께서 그래, 너무했다. 그래도 이제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 말 토달면 안 되지. 그리고 왜 수호한테 빨래를 시키니? 하더군요. 아니,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신랑이 술자리이고 어른들이니까 참으라고 해서 정말 꾹 참고 눌렀습니다. 술자리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집에 가겠다고 하니 또 한 번 저를 화나게 하더군요. 이젠 막말로 야, 너가 가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치우고 가냐? 며느리가 있으면 좀 편하려나 했더니 상전이 따로 없네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아버님이 이어 가라고 저희를 떠밀어서 그냥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신랑한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으니 조금은 엄마 맞춰드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주말에 갔다가 밥 먹고 오는데 뭐가 힘들다고 안 간다고 하는 거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 그래? 그럼 그 음식 누가 다 준비하고 치우는데? 어머님은 자기 힘들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시누이는 할 생각조차 안 하고 내가 자기 집 가정부야? 왜 다 나한테 시키는데? 나도 쉬고 싶고 가져다 준 거 먹고 싶어. 주말에 가면 어머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조금은 맞춰줄 수 있잖아. 대신 우리 집에 오면 나도 하잖아. 엄마 집에 가서 주일마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군요. 그래도 내 의사는 전달해야 할 것 같아. 힘들어. 일하고 오면 지치고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일을 그만두던가 해서 나도 화가 나서 그럼 대출비는 어떻게 갚을 건데? 했더니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참에 아예 들어가자. 주말마다 오라고 해서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지가 편하자고 시댁으로 들어가자는 이 남자 정말 싫더라고요. 저희는 새벽까지 그렇게 싸우다 서로 각자 잤습니다. 처음으로 싸우고 그렇게 며칠을 각방을 썼어요.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군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내다 쉬는 토요일이어서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시집간 시누이도 와 있더군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형님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왔으니까 힘들 거야. 너가 형님 밥 좀 차려주고 조카들 목욕 좀 시켜주라 하시고 저번 주에 안 온 거에 대해서만 형님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너 대단하다. 진짜 목욕했다는 거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하시는데 저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말마다 오겠다고 하면 계속 이 생활이 지속될 것 같아 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면 너네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일로 말을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하니까 아예 들어와서 살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싫은데요? 아주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뭐가 문제야? 왜 안 온다는 거야? 내가 듣고 싶던 질문이어서 시원하게 답해드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시대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저를 어머님 대신 집안이라는 사람으로 대신하냐고요. 오늘도 그래요. 아니, 놀고 있는 아가씨 있는데 왜 저보고 조카들 목욕이며 집안 청소며 빨래를 저만 시키냐고요. 그리고 밥 먹다가도 아가씨 옆에 있는데 꼭 저보고만 물 가져와라, 밥 더 퍼와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꼭 제가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했더니 아니 그럼 내가 하리?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것도 못해? 하시길래 그럼 아가씨 시키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게 애가 시집가서 할 건데 뭘 벌써부터 시키고 그래? 하는데 진짜 시어머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런 말을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전에 저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집 오기 전에 이 일 저 일 해보고 배워서 와야 하는데 친정에서 뭘 배워왔냐고 저한테 막말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따지고 들었고 보고 있던 신랑놈이 갑자기 그만 안 해? 정말 도대체 모이기만 하면 왜 그러는 거야?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던가 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도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래? 아 그럼 이혼하고 싶은데 그동안 참았다가 이때다 싶어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하던가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싸우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보다 못해 시어머니께 너가 받은 시집살이를 왜 자꾸 며느리한테 풀어? 왜 네 자식만 품고 며느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싫으냐? 하시니까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더 어이없더군요. 아니 애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대들고 따지고 들잖아 하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뭐라고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짜 몇 달 살았는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저도 이혼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 한 소리에 그날이 오늘이구나 싶었습니다. 때마침 결정적인 한 소리를 하더군요. 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애도 못 낳고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보자는데 그것도 싫다 하고, 아니 시누이들이 지보다 나이도 많은데 심부름 그거 하나 못 해줘서 대단한 애가 들어왔어 하시는데 저 뚜껑 제대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말했죠. 아 그래요? 어느 누가 시누이 팬티까지 빨아야 하냐고요. 자기 팬티 자기가 빨아 입으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시누이 밥 차려주고 밥상 치우고 잔심부름 다 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식구들은 다 쉬고 있는데 저보고 빨래 좀 돌리라, 널어라, 개라, 냉장고 청소도 그래요. 해야 한다 하면서 꼭 날 잡아도 주말에 두 분 다 계시면서 저 올 때만 기다리다가 청소시키고 창문 닦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제가 길게 결혼 생활한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만하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어머님 편에 서서 나를 뭐라 하는 남편이랑은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저 이 집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애는 제 문제가 아니고 남편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냥 안고 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확실하게 시대에 발칵 뒤집어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결혼은 남편만 보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사람과는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우연히도 이 사람과 6개월 만나고 6개월 살고 6월에 헤어졌더군요. 바로 666이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숫자가 그렇더라고요. 가끔 친구가 전 남편을 야, 666 남편은 잘 산다니? 물을 때가 있는데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몰라, 666. 모르지,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감당할 며느리가 있을까? 라고 말하며 친구들이자 지인들은 지금도 하나같이 얘기해요. 너니까 버텼던 거야. 그때 정말 잘 나왔다. 저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인지 지금의 행복이 몇십 배 귀하고 소중함을 알기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을 많이 아끼고 배려하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6개월만 딱 사용 이후 666 무섭다. 오맨이야?